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저희 스포자TV 시청자분들은 코로나에서부터 안전하게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강에서는요. 조건부 확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4문제 풀었는데 영상이 살짝 긴 편이라 인사는 짧게 하고 바로 영상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교재는 천재교육 교과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18강에서는요.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17강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잘 배워봤죠? 자, 여기 제가 오늘 풀어볼 문제는요. 교과서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단원 확인 문제입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문제를 좀 띄워놓을 거거든요.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총 4문제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잠깐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잠깐 영상을 멈춰두시고 1번,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4번까지 풀어볼 거니까 잠깐 영상 멈춰두시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 17강에서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하면 좋겠죠? 자, 그때 썼던 거 선생님이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16강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해서 쓰는 거는 P, B, 바, A 이렇게 돼 있었죠? A가 일어났을 때니까 뒤에 A가 들어가고요. B의 조건부 확률이다. 그래서 P, B, 바, A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식은 PA가 밑에 들어가고요. 위에 교집합 PA 교 B가 들어갔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17강에서 배웠던 확률의 곱셈 정리 같은 경우는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었고요. PA 교집합 B는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잘 정리를 해준 거였죠. 이 위에는 PA 교집합 B에 집중을 해서 PA 교집합 B는 PA,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났다는 확률을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원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65쪽에 있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얼마고 PB가 얼마고 PA 합집합 B가 얼마일 때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얼핏 보면은 PA 교집합 B니까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인가? 요거를 이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잘 보니까 그 집합을 성질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죠? PA 교집합 B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체 집합을 일단 두 사건이니까 S라고 놓을게요. 사건에서는 표본 공간을 얘기를 하니까 PA 교집합 B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사이를 나타내는 거죠. A 교집합 B라고 하는 이 친구는 A에다가 B를 더해서 뭐를 빼주면 돼요? 합집합 B를 빼주면 되죠. A에다가 그러니까 A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만큼이고요. B는 요 오른쪽이잖아요. 자, 이거를 하나씩 더해가지고 합집합 B를 빼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선생님이 저번에도 번호를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왼쪽을 1, 가운데를 2, 오른쪽을 3이라고 했을 때 A는 1하고 2를 나타내죠. B는 자 여기 더할게요. 2하고 3을 나타내요. A 합집합 B는 어디예요? 1, 2, 3. 그러니까 여기서 1, 2, 3을 다 빼줘버리면 1, 2, 3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2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요. PA 합집합 B는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한 거에서 이거는 조금 앞으로 빼줄게요. 자, PA 합집합 B를 빼준 게 되겠다. 얘를 이용하면 이제 1번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PA 합집합 B 위에 나와 있는 확률 가지고 구해볼게요. PA는 2분의 1이죠. PB는 10분의 3, PA 합집합 B는 5분의 3이었습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10으로 통분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통분해볼게요. 그러면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3 빼기 10분의 6이니까 계산하면 10분의 2다. 약분해주면 5분의 1. 여기까지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투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2번이랑 3번은 또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조건부 확률이죠. 2번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일어났을 때? 뒤에부터 읽어주면 되죠.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조건부 확률 식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뭐가 밑으로 내려가죠? B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위에는 B 교집합 A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근데 B 교집합 A나 A 교집합 B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B와 A를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구한 거 천천히 이용해서 식 쓰면 되겠죠. PB는 요 위에서 10분의 3 써있고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는 어디서 구했어요? 방금 우리가 여기서 구해왔죠? 그래서 여기는 5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안에 있는 거 곱한 게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분모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 3, 15분의 10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의 답은 여기 싹 지우고 3분의 2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2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쵸? 3번은 뭐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식도 여기 밑에 공간에다가 써보면 3번은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PA분의 PA 교집합 B 얘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PA 위에서 2분의 1 찾아줄 수 있겠죠? A 교집합 B는 마찬가지로 1번에서 구한 5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해주면은 5일은 5가 밑에 분모로 가고요. 2 곱하기 1인 2가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까 다 영상 멈춰놓고 읽어보셨겠지만 저와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어느 봉사단체 회원 중에서 외국인은 전체 회원의 14%고 외국인 중에서 독일인은 전체 회원의 2%라고 한다. 이 봉사단체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외국인일 때 그 외국인이 독일인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한 명이 외국인일 때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면 되죠. 외국인일 때 외국인이 독일인이다. 요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P 외국인일 때 독일인일 확률.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밑에가 P 뒤에 있는 요 친구가 여기로 간다고 했습니다. PA 그 다음에 위에는 P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거 잘 생각해주면 돼요. 독일인일 확률 일단 A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일 확률부터 봐야겠죠. PA는 뭐예요? 14%라고 했으니까 0.1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면서 독일인일 확률 외국인 중에서 독일인일 확률이 전체 2%니까 여기는 0.0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약분을 해줘서 어떻게 된다? 7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4%랑 2%는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퍼센트는 100분의 14 이런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0.14 이렇게 바로 써준 거예요. 2%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2였기 때문에 0.02 여러분은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표로도 생각하는 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표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표를 또 대충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100으로 맞춰줄게요.
뭐 요런 표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중에서 외국인을 일단 가려냈죠. 그러면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아닌 사람, 뭐 내국인쯤 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일 때 독일인이다. 그랬으니까 외국인 중에 이제 독일인이라는 칸이 여기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전체의 14%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14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독일인은 전체의 2%니까 여기가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자, 외국인 중에서 요 줄에서 보는 거예요. 일단 이 줄에서 독일인일 확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된다? 14분의 2다.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은 7분의 1이다.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표를 이용해서 대충 생각하는 방법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번으로 넘어가서 맞아볼게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이 다 조건부 확률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기억하시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조건 하에 있는 대상 집단으로만 해서 그 집단에서의 통계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뭐 오른쪽 표는 휴대전화 제조 회사에서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띠리리리 A, B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자 여기 중요하죠. 비제품을 선호하는 학생일 때 그 다음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비제품을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뭐를 전체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비제품만 선호하는 요 친구들만, 요 102명들만 전체로 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러면 6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102분의 62. 이게 끝입니다. 자, 약분해 줄게요. 약분 뭘로 할 수 있나요? 일단 2로 할 수 있겠죠. 2로 하면은 31, 51 이렇게 하면 31이 소수라서 끝일 것 같은데요. 51분의 3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답과 풀이가 한 줄로 끝나버렸네요. 조건부 확률은 사실 표가 나오면 이렇게 엄청 쉽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4번 문제가 사실 오늘 선생님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행사에서 뭐 뽑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차피 다 운인데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확률을 계산해서 내가 먼저 뽑는 게 유리한가,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한가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자, 그러면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학교 행사에 행운권 추첨을 한대요. 행운권 추첨해서 두 대화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먼저 남학생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먼저 우리 두 명이 순서를 정해 하나씩 뽑기로 하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기로 하자. 일단 제비를 하나를 뽑으면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하네요. 요거 체크해놓고 뽑으면 다시 안 넣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자친구도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10개 제비 중에서 행운권은 2개다. 그러면은 여기서 10개가 들어있는데 행운권은 2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뽑아도 되지. 이 친구는 자기가 뽑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도 내가 먼저 뽑고 싶은데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한 건가? 나중에 뽑는 사람이 유리한 건가? 뭐 똑같은 건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확률로 정확히 계산을 해서요. 그러면 1, 2, 3번을 따라가면서 누가 더 유리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제비를 뽑는 사람이 행운권을 뽑을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직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10개의 행운권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은 뽑을 확률은 뭐예요? 10분의 2.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5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두 번째로 제비를 뽑는 사람이 행운권을 뽑을 확률을 구해보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비를 뽑는 사람은 사실 이 첫 번째로 뽑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을 때도 있고 안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2번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줬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는 학생이 남학생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첫 번째로 제비를 뽑는 사람이 행운권을 뽑았을 경우 이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사람이 행운권을 못 뽑았을 경우도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친구가 행운권을 뽑을 확률은 아까 1번에서 구했듯이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두 번째로 하는 친구도 행운권을 뽑으려면은 지금 제비가 이제 몇 개 남아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황은 이제 꽝인 게 8개가 있고 제비인 게 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미 행운권을 하나 뽑았기 때문에 이제 행운권은 1개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행운권을 뽑을 확률은 전체 몇 개분의? 9개 중에 1개니까 이거는 4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남자친구가 첫 번째로 뽑았는데 행운권을 못 뽑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행운권 못 뽑았을 확률이니까 여기서 x가 이제 하나가 줄어서 얘가 7개가 있는 상황인 거죠. 행운권이 아닌 꽝이 7개랑 행운권 2개랑 있는 상태에서 뽑았을 때 행운권을 뽑을 확률 요거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요거는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친구가 행운권을 못 뽑았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바로 위에 보면은 뽑았을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못 뽑았을 확률은 5분의 4겠죠? 아니면 10개 중에서 못 뽑았을 확률 10개 중에 10분의 8 이렇게 해서 5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이것도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45분의 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비를 뽑는 사람이 행운권을 뽑았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니까 두 개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45분의 1 더하기 45분의 8 해서 45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쓰고 보니까 약분이 되죠? 몇 단? 9단으로 해주면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 2번도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번에 대해서 답을 해봅시다. 3번 1, 2의 결과를 비교해 누가 더 유리한지 말해보자. 자, 그러면 이 먼저 뽑은 남자친구나 아니면 나중에 뽑은 여자친구나 행운권을 뽑을 확률이 어때요? 똑같이 5분의 1씩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하지 않고 유리한 사람이 없다. 누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써보자면 저는 1, 2의 확률이 같으므로 누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런 상황은 조금 재미있지 않나요? 별로 이 확률 문제를 써야 돼서 재미는 없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행운권을 뽑는 경우에 있어서도 누가 더 먼저 뽑는 게 유리한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 4번 문제의 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단원 확인 문제,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 관련된 문제도 4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조금 확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는 1번 문제에서도 봤듯이 집합이랑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합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내일은 제가 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19강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